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됐는데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실업과 올해 고용 또 취업 전망 윤장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학교에 계시니까 예. 이제 이 취업에 고민인 학생들, 제자들 예. 많이 보실 것 많이 같은데 보죠. 예. 어떻습니까? 그 학교별로 이제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배들은 잘 갔는데 우리는 못 간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나 정도면은 한 A급 정도 갔는데 이제 못 가요. 그리고 또 B급 정도는 갔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제 B를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간다 못 간다도 있지만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취업하느냐 해서 본인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항상 못 미치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예, 참 우리 학생들이 참 거기에서 또 굉장히 또 좌절감도 생기고 네. 제가 그 금융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작년 3월까지 임기를 마쳤는데 그때 행정실 직원 계약직 1명을 뽑았는데 400명이 왔어요. 400명이. 예, 그래가지고 참 그때 결국 이제 한 명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까 로또 뭐 얘기하셨는데 거의 로또 수준이었는데 그 뭐 다 보면은 전부 다 훌륭한 친구들인데 사무직이 워낙 없고 그리고 뭐 일자리가 적으니까 서울 명동에 있는 연구원의 행정실의 직원이다 그러니까 400명이 와서 그러니까 실패가 예, 그만큼 심각합니다. 네, 참 저희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럼요. 요즘 취업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보시고 본격적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9.2%. 19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7.5%였던 청년 실업률은 1년 뒤 8%에 이르렀고 해마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펙이나 대외활동이나 이런 걸 요즘에 다 하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어서 서류에서도 통과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이제 저희가 이 통계 수치로서 이제 9.2%다 그러면 이게 잘 안 와닿는데 말이죠. 이 실업률, 청년 실업률 9.2% 이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전체 집단을 놓고 그 경제 활동 쪽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이제 일하기 싫은 사람 혹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은 다 소위 그 세자로 해서 비경활로 가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경활로 가는데 그 경활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해서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실업자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15세 이상 인구가 4,300만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활이 한 2,650만, 비경활이 1,650만입니다. 그럼 1,650만에 이제 빼버리는 거죠. 거긴 학생들도 예, 거긴 뭐 다 그 뭐 주부도 들어가고 군인까지 들어갑니다. 그쪽은. 그래서 다 빼버리고 1,600만이 빠지고 2,600만 정도를 놓고 그 중에서 실업자가 몇 프로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오류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은 분명히 실업자 같은데 왜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나 보면 이쪽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빠져 있나 보니까 나 일하기 싫은 사람이다.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못 구하니까 직장을 못 구하니까 나 일하기 싫어. 이렇게 이제 서베이 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경활이 아니라 비경활로 가버려요. 그럼 비경활로 가는 순간 실업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이제 통계 문제인데 9.2%라는 거는 그 15에서 29 사이 그 청년 중에 비경활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고 경활 중에서 한 10%는 즉 10명에 한 명은 지금
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예. 이제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실직자여야 그렇죠. 되는데 경활에서. 사실 그것보다 훨씬 높은 체감 실업률이 20에서 30% 정도 된다는 도표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그럼 통계 조사 방법 자체를 조금 손봐야 될 필요가 있지 근데 않을까요? 이제 이게 그 ILO라고 그래서 국제기구의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지난 4주 정도를 일을 찾아봤느냐. 네. 그럼 나 일 찾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다. 그럼 또 그것도 비경활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그렇죠. 취업자라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면은 거기도 아르바이트생은 네.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활, 비경활, 그다음에 네. 경활 밑에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3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취업자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실업자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네. 비경활. 네.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어쩔 셋 수 중에 없이 안 하는 것도 이제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할 마음이 분류되어 없는 있어서 것으로 통계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부합하지 않은 있어요. 거죠. 그게 네. 이제 실망실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일을 분명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네. 나는 뭐 하고 싶지 않다. 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취업 문제가 이렇게 힘들다가 보니까 요즘 이제 뭐 부장인턴 이런 말까지 예. 생겼다라는데 예. 이게 그만큼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나 취업 자체도 그렇지만 또 비정규직 문제도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연구원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원장하면서 그 인턴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네. 인턴들 중에 아주 유능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네. 이제 한 군데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거친 분들도 있었어요. 부장급 인턴이 됐다 이거죠. 이제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조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네. 사실 인턴이 참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급여가 워낙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하기는 참 편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정규직 한 명은 그냥 엄청난 연봉과 뭐 사대보험과 등등 네. 뭐 이거를 다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위에서 이제 그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빠듯한 예산 속에서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 채용을 막 못하고 이제 네. 인턴 채용을 자꾸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 급여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또 그런 그 부작용도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문송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예, 해요. 예.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신조어.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뭐 경영학과가 굉장히 그렇죠. 인기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대나 이런 예. 좀 이과 계열이 선호되면서 문과 그렇죠. 조금 기피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저성장으로 가면서 사무직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다 내보내고 또 현장에 내보냈던 층 중 일부를 또 사무직에다가 투입해 보니까 공대 출신들이 아주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대 출신이 사무직까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계하고 경영경제 쪽도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공대 쪽으로 막 너무도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하고 싶은 그 어떤 대상 그쪽이 네. 자꾸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네.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네,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건 정부도 알고 우리도 알고 청년들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가 3년 동안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며 예. 5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예. 근데 예. 뭐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그게 꼭 이유를 출산율 어디서 같아요. 아무리 뭐 애 좀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 지원하고 그래도 네.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출산을 안 하시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지원을 하면 보조금을 주고 창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하지만은 그런 그 일자리들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정규직에 아주 멋있는 사무직에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조금 그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 인턴이라든가 뭐 행정 인턴 이런 식이니까 그쪽에서 숫자로는 좋은 일자리 좀 개수가 생기는데 네.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일자리는 그쪽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공무원. 기업에선 고용을 또 줄이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이기도 바로 하고요. 네. 기업이 나서셔야 되는데 앞으로 전망도 안 좋고 힘드니까 좋은 인력들을 채용하려는 의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아무리 옆에서 찔러도 출산율이 안 올라가듯이 아무리 찔러도 이게 네.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네. 거죠. 아무튼 참 좋아져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좀 청년 실업을 완화하거나 뭐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좀 완화하는데 좀 꼭 필요한 대책
또는 뭐 생각하셨던 묘안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뭐 묘안은 없고요. 다만 이제 어제 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노동개혁 문제. 네. 그래서 고성장기에는 연공급이 맞습니다. 계속 좋아지니까. 근데 저성장기에는 성과급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만큼, 만들어낸 만큼 받는 거죠. 그럼 만들어낸 만큼을 잘 측정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면서 여러 명을 고용하고 버틸 수 있는데 무조건 뽑기만 하면은 계속 급여가 올라가게 해놓으면은 부담스러워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사회가 부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 부담. 그러니까 그 네. 노동개혁에 포함된 그런 많은 제도 개혁이 하나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네. 젊은이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확신합니다. 합리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당연히 신뢰를 전제로 한 얘기니까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게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네, 수입산이 워낙 싸다 보니 업주들이 쉬 유혹에 넘어갔겠지만요. 지난해 이런 거짓 표시로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받은 게 30건이 넘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 이게 세상사 기본 아니겠습니까?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